요약집 48페이지입니다. 요약집은. 자, 쌍거리 10번 허가 제한 나오죠. 예. 자, 이때 제한권자가 누구냐? 허가권자랑 같지 않다 그랬죠? 누굽니까? 다 같이 시작. 국장, 시도지사, 시장검사. 그렇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들어가고 거기다가 국장하고 도지사만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허가권자랑 허가권자, 제한권자, 권자가 동일하지 않는데 동일하다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 그러면 뭘 어떻게 제한시키느냐? 총 5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죠? 녹계수,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계, 수목이 집단 생육입니다. 그 다음에 조수류, 조소류 등, 우량농지, 이런 지역. 두 번째, 자, 문화재 등등, 물론 양이 많아요. 보시면은 뭐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문화재 등, 주로 문화재 등 손상 우려, 같은 말이죠. 훼손 우려. 뒤에 거 줄거 뒤에 것만 까만 거 잘 나오니까요. 그래서 문화재 등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지요. 뭐 손상, 훼손 뭐 같은 말인데요. 세 번째, 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것이죠. ing. 수립된 지역 안 됩니다. 현재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현재 뭐요? 지정된 지역. 그죠? 그러면 지정 이후에 몇 년 내에? 3년 이내에 계획이 안 나오면 실효돼 버리죠. 얘는 지금 계획이 현재 지금 수립 중에 있다 그 말이죠. 현재 계획이. 얘는 아예 이렇게 표현시킨 것이고, 계획이. 얘는 지금 더 이상 안 써도 계획이 현재 수립 중이다. 얘도 이제 ing죠. 다섯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 얘도 마찬가지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이후에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안 나오면 구역 지정은 해제. 그러니까 지금 얘도 계획이 현재 지금 수립 중이다라고 하는 ing에 해당한다. 그래서 ing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점이 있다 그 얘기죠. 차이점. 자, 얘는 몇 년이라고요? 몇 년? 3년. 얘는 1년. 자, 그러면 1번과 2번 똑같습니다. 얘도 3년 이내입니다. 1회 3년 이내 범위 내에서 지정하죠. 반드시 뭘 거칩니까? 당연히 심의를 거치죠. 자, ing인 1, 2, 3은 3, 4, 5는 얘도 1회 3년 이내는 똑같아요. 원칙이니까. 얘도 심의 거칩니다. 플러스 1회 몇 년? 2년 이내 뭐겠어요? 연장이 있다. 그런데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그랬죠? 예.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2번의 기업, 국장은 중앙도계위 심의, 지자체는 지방도계위 심의.
자, 니은 제한권자가 국장 시도인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하기 전에 시장군수의 의견 듣습니다.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하려면 제한지역 등등을 미리 알려줘라. 고시하라 그 얘기고요. 리을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반드시 후가 아니고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해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3번 제한 대상 지역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4번 제한 기간 읽어주시고요. 자, 같이 한번 또 문제 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144. 국장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 중앙도계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죠? 이것도 지방도계 하면 안 되겠죠? 2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다. 틀렸죠? 예, 연장할 수가 있다. 있죠? 답 2번. 3번 시도의사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 시도도계위 심의 전에 밑에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장도 마찬가지예요. 맞고요. 계획관리지역에서 개수,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그렇죠? 연장이 없지요. 5번 시도지사의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에 대한 고시는 시도니까 지자체 공보에 하죠. 그죠? 예. 국장이라면 관보라고 해야 되겠죠. 자, 145. 개발행위 허가 설명 중 옳은 것은 맞는 겁니다. 1번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에 허가권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미리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받은 걸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기억난다고 해야 돼요. 무조건. 인허가 의제에서 딴 건 몰라도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은 걸로는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하지만 반대로 건축법상 거꾸로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니까 틀렸죠. 그죠? 받은 걸로 안 봅니다. 의제가 안 해줘요. 틀렸죠. 2번 이행보증금은 총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때의 즉시 반환 아니죠. 모든 걸 끝날 때는 준공검사가 끝나면 모든 끝난 거잖아요. 그 돈을 왜 가지냐고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준공검사 받은 때에 즉시 반환해야 되겠죠. 3번 허가 기준을 적용할 때 유보 용도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유보 강화 완화. 아니죠. 지금 그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생산 녹지다. 아니죠. 자연 녹지, 생산 관리, 계획 관리인데 생산 녹지 생산이 없죠. 그죠? 너무나 열정적이었어요. 그래도 오늘도 우리 예상을 빗나가지 않게 또 이렇게 웃겨주네요. 예,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는 또 안 왔어, 오늘도요? 안 왔어요? 자. 근데 어느 순간 앞에 있다 들어갔네? 이러다가 잘 부각해서, 야. 자, 그 말 하니까 내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자, 그 다음에 4번. 개발행위를 할 때 국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말은 주민의 의견은 이런 게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허가권자가 허가 신청이 들어왔죠. 그죠? 허가하기 전에, 사적 개발행위 허가하기 전에 공적 개발 사업인 도시 군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 들어야 한다. 요게 있는 것이지, 요건 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맞는 걸로 바꿔주면 요겁니다. 아시겠죠?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하기 전에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요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요약집 46페이지 6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5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3년 3천 벌금 맞죠? 예, 정답은 5번이네요. 자, 136페이지 6번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틀린 것 1번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가 있으나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맞죠? 두 번째,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치 아니한다. 그렇고요. 3번, 자 여러분들 요거는 아까 말로 했는데 책이 있습니다만은 토지 분할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물건 적치와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랬죠? 틀렸죠? 4번 주거지역에서 면적 9,000제곱미터인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주거지역은 주상생자 1만 미만이잖아요. 9천은 1만 미만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맞는 거예요. 그냥. 5번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정관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죠. 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들어보고 너 조건들 할래 안 할래?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할게 그럼 허가해주고 안 해요 그러면 안 해주겠죠? 반드시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조건을 붙일 때는. 넘깁니다. 147 개발행위 허가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맞는 거. 우린 지금 12문제 맞추기 전에 150문제 푸는 거 지금. 그렇죠? 이렇게 풀었는데도 틀린다. 말이 안 되죠. 물론 일부러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틀려주세요. 이거 안 배웠네? 버려했지. 그냥 일부러 그냥 막 찍어 그냥. 근데 분명히 배웠는데 모른다고 그냥 안 배웠나 하면 안 되고 그거는. 그러니까 공부한 것만 충실히 하면 돼요. 12문제에서 항상 2문제가량은요 정말 생뚱맞게 나옵니다. 항상 그래요. 12개 다 공부한 데 나오면 다 맞추게. 일부러 한 2개는 야 진짜 이런 거 나오냐? 과감하게 맘 편하게 그냥 아직은 3번 뭐 5박 찍어 희한해. 그런 건 또 잘 찍어요 또 보면. 1번 옳은 겁니다. 1번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 있어. 저를 보세요.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자 용도 지역 도관 농자가 없으면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 적용하잖아요. 그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그 건폐 용도를 적용해서 허가해 주잖아요. 이거 허가 안 받으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들어봐요. 녹관자 1월 이상 허가 받죠? 농림은 아니잖아요. 농림은. 그죠? 예, 맞잖아요. 정답 2번. 3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서 건축물 연면적을 10%는 몇 프로죠? 5%죠. 5%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 확대 아니죠, 그죠? 숫자도 틀리고 확대도 틀리고 그죠? 그러니까 5% 범위 내 축소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않고 통지만 한다는 했죠. 4번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기위 환경조 중 일부죠.
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 아니죠. 지자체는 예치하지 않지요. 5번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다. 이럴 때 밑에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정할 때 가장 큰 규모가 아니고 무조건 각각 해당 용도지역의 면적에 맞게만 하면 된다. 각각입니다. 148 공공시설 기속입니다. 틀린 것 저를 봐요. 일단 이거 말로 할게요. 시구석. 자, 만약에 시행자가 행정청이다. 새로 설치했다. 그러면 다 이사와 종전에 관리청에 무상 기속된다. 옛날 것은 허가 개발행위 허가자가 가져간다. 그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수익금 발생하면 그것도 가져가라. 단 도시 군계획 사업에만 사용하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시행자가 비행청이다. 새로운 건축물은 당연히 또 똑같이 종전 관리하던 관리청에 무상기속된다. 종래 건축물, 다시 말하면 용도가 폐지가 되는 종래 건축물은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들어갔던 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무상기속이 아닙니다. 영어. 그 내용은 내가 이제 말로 했으니까 49페이지 쌍가로 14 그거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맞아요. 여러분들 요약집 3페이지 거기 맨 밑에 보시면 용어 정의 공공시설 나오죠. 거기 동그라미 1번과 2번 있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1번 지문화시킨 겁니다. 아시겠죠? 예. 2번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공공시설의 기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당연히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당연한 말이고요. 3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구속된다. 그렇죠.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에게 새로운 시설에 들어갔던 비용법위 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지 전부 무상으로 기속된다. 틀렸죠? 예. 답 4번. 5번 허가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행정청에 기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면 안 된다. 반대로 말하면 도시군계획사업에만 사용을 해라. 그 뜻이죠. 예. 자, 이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만 남았는데 같이 마무리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 개발밀도 관리구역. 얘는 용도구역이 아니라겠죠, 그죠? 자, 말 자체가 자 개발이 너무 돼가지고 요거는 이제 서로 간에 자 중복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죠? 얘는 어디죠? 물론 똑같이 해도 구역은 누가 지정하느냐?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이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는 전부 다 제한권자만 빼놓고 다 똑같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얘는 주로 어디입니까?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라면 얘는 뭐죠?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이니까 얘는 노, 관, 농, 자가 되겠죠. 농자. 그러니까 얘는 기반시설 설치가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고 얘는 필요한 지역이고 도로가 설치가 곤란하고 설치가 필요하고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러니까 곤란하니까 그러면은 뭐를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행한다. 이럴 때 용적률은 최대 얼마까지? 50%까지 강화할 수가 있다. 강화. 하지만 얘는 녹관 농자에서 어떤 용도 지역 등이 완화되거나 또는 변경돼 가지고 행위 제한이 완화, 법률 등등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그러니까 얘는 반대. 얘는 뭐라고요? 완화, 좀 변경. 용도 지역 등등은 변경이고 행위 제한은 뭐요? 완화. 그렇죠? 이런 지역. 그리고 20%. 물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 20%. 얘도 20%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의무적과 의무적이 있어요. 의무적이죠? 의무적이 네 가지. 하지만 네 가지에 포함이 안 돼도 의무적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내용은 모르지만. 그죠? 표현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기본적인 룰을 가지고 특히 여기 중복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좀, 이것도 잘 나온 지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보시면, 자, 요약집 좀 몇 개 더 볼게요. 자, 50페이지 나오죠, 그죠? 그렇죠. 했고요. 그 다음에 쌍거리 2번. 3번. 절차는요, 심의 거쳐 지정하고요, 고시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지정하거나 선입할 때 협의는 뭐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심의는 항상 거칩니다. 얘도 심의 거쳐서 지정하거나 지정 또는 변경이죠 하면 고시하라. 단 얘는 심의하기 전에 주민의 뭐야?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그 다음에 지정되면 또는 변경되면 고시한다. 그러니까 얘는 듣는 이유가 있죠. 너 도로 설치할래? 아니면 용지 확보할래? 아니면 돈 낼래? 물어봐야 돼요. 얘는 너 건물 기존보다 20층인데 10층 가면 못 줘. 이러면 의견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 아예 그냥 강제적으로 해버려. 그러니까 얘는 듣는다는 자체가 있으면 안 돼. 나는 10층까지 오르고 싶은데 5층까지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걔네 의견 들었다가는 괜히 안 하면 못하게 돼. 그러니까 법이 없는 겁니다. 얘는 당연히 들어야 돼. 그죠? 도로 니 설치할래? 아니면 용지 확보할래? 아니면 돈 낼래? 보통 돈 내죠. 그죠? 맨 마지막에 200제곱미터 초과할 때 신축 증축형이죠. 자, 그런 내용 나오겠죠. 그래서 3번 보시면은 심의 거쳐 지정 변경하고 고시하는데 1. 반드시 심의 거쳐라. 기억. 구역의 명칭을 만들 때 또는 변경할 때 다 되는 거죠. 니은 구역도 범위 정할 때 정한 범위를 변경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화 범위 마찬가지입니다. 정했던 강화 범위를 또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2번 지정하거나 변경하면은 고시해라. 기준 국장. 그 박스 안에는요, 뭐, 전부 다. 하나만 체크해 볼까요? 1번. 동그라미 1번은 일단 도로. 동그라미 2번은 도로율. 3번은 수도. 4번은 하수. 도로, 수도, 하수. 5번 학생 수. 학교. 이런 것들. 간단하게 남아. 도로율, 수도, 하수, 학생수인데 일단은요 시험에서는요 전에 한번 딱 하나 났습니다. 2년 20%인데 30% 나온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지만 그냥 보는 내용이니까 한번 체크. 그동안 안 봐왔던 걸 한 번 더 체크 정도만 하자. 2번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 마찬가지죠. 3번 능률 50%. 4번 기반시설의 변화를 뭡니까? 즉시가 아니고 주기적으로. 자, 그 다음에 23절 기반시설 부담구역. 당연히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이죠. 녹관 농자이고요.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죠. 어떤 거냐? 도로, 다 같이 시작. 도로, 공원, 녹지, 학교인데 뭔 제외하고? 대학 제외.
자, 여기가 만약에 하나의 신도시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들어와요. 초, 중, 고는 필요해요. 신도시가 들어왔다고 대학도 필요해는 아니다. 그 얘기야. 그래서 대학은 제외한다. 그 말이죠. 5번 수도, 하수도, 폐기물 다 필요하죠. 그죠? 항상 어디 가도요. 첫 번째가 뭡니까? 도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정리할 때는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도로. 그게 이제 도로 가장 필요한 것도 있지만, 도로가 또 구역을 또 이렇게 구분시켜주는 역할도 하죠. 그 다음에 지정권자, 그 다음에 대상지역, 의무적 나오잖아요. 어떤 법률이 이 법이든 무슨 법이든 간에 법의 제정으로 제정된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종전보다 행위 제한이, 건축 제한이 완화 또는 뭡니까? 해제. 그러니까 여기서 완화, 해제. 얘는 뭐죠? 무조건 강화. 얘는 뭐야? 완화. 해서 뭡니까? 또는 해제. 완화. 반대. 완화되거나 해제. 자, 완화보다 해제가 더 깔끔하죠. 그죠? 완화는 기존보다 좀 완화시키는 것이고, 해제는 아예, 그죠? 종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아예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뀐 거니까요.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지역 등이, 뭡니까? 등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줄여가지고 용도지역 등 하잖아요. 즉, 용도지역, 지구, 구역이 변경되어 또는 해제되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뭐 가령 녹지에서 주상공으로 변경하든가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아니면 무슨 뭐 어느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 이런 것들이죠. 하여튼간에 변경이 되든지 해제가 되어 행위 제한은 뭡니까? 완화.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디귿,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의 건수가 전전년도, 재작년도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되면 반드시 지정해야 되고요. 해당 지역의 전년도, 작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 속하는 특광, 특시, 특도시군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그러니까 작년도에 광주시 전체의 전체 평균적인 전체보다 하필 북구 요 지역이 20% 월등히 높은 거야. 그런 지역. 그래서 의무적이 4가지입니다. 하지만 의무적은 뭐냐? 내용은 없지만 이런 경우에 지정할 수도 있다. 개발행위 가 집중되어 지정권자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정할 수 있다. 거기 4가지는 의무적이지만 해당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4번. 자, 절차 기준입니다. 반드시 주민의견 듣고 심의 지정 고시. 기준 국장. 근데 1번만 보세요. 1번. 그 면적이 최소 얼마? 10만 이상이죠. 그런 다음에 계획. 수리권자,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그렇죠? 지정되면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정이 되고, 요거잖아요. 요거. 아까 했던 거. 요거. 먼저 지정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1년 이내에 설치 계획이 안 나오면 1년 되는 다음 날 뭐가 됩니까? 해지니까 그 똑같은 말이잖아요. 항상 구역 지정이 먼저고 나중 수립입니다. 그래서 지정되면 수립해야 되며 도시군 관리 계획에 반영해라. 그 설치 계획의 내용이 보니까 당연하죠. 기반시설이 필요한 지역이니까 당연히 1번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 도로 등록 종류, 또 위치, 규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항상 도로가 먼저 하죠. 도로가. 여러분 앞에 있는 거기 51페이지 네모 박스 있죠. 요게 1, 2, 3 나오는 것이 요게 순서는 아닌데 꼭 순서랑 좀 비슷해요. 요게 순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비슷합니다. 순서적으로. 하여튼간에 우선순위 이런 것들 또는 단계별 설치 계획. 하여튼 기반시설 설치니까 그와 관련된 것들이 있겠죠. 왜? 필요하기 때문에.
수립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걸로 본다. 자, 3번 나오죠. 구역 지정 고시하고 1년 내에 계획이 없으면 1년 되는 다음 날에 해제된 걸로 본다. 이럴 때 기반 시설 설치 비용. 자, 비용. 나는 그냥 돈 낼래. 그러면은 단독 주택, 숙박 시설 등 200제곱미터 초과할 때, 물론 초과할 때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해서 200을 초과하는 신축 증축인데, 하여튼간에 다 내라. 다는 신축과 증축만입니다. 이럴 때 너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다.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한다. 이거는 개축이 아니고 기존 면적을 초과하는 거야, 초과. 그죠? 이럴 때 전부 철거, 일부 철거. 그죠? 전부 철거죠. 전부 철거하고 초과해야 신축이니까. 그죠? 이럴 때는 뭡니까?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전부 철거하고 신축할 때는 바로 초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설치 기반시설 부담 계획,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는 똑같습니다. 주민의견 듣고 심의 거쳐 수립 변경하고 고시해라. 그러니까 설치 계획도 부담 계획도 지정할 때 똑같이 주민의견 듣고, 얘는 수립이죠. 수립해서 심의 거쳐 수립해서 수립되면 고시한다. 감면 대상, 나 돈을 좀 깎아줘요. 어떤 경우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 확보했다면은, 그죠? 그 안 한 경우에 돈 내는 거니까요. 이건 원인자 부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죠.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인해서 이와 유사한 것들을 부담했다면은 여기서 낸 만큼의 일정 부분 감면을 해준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납부 대상자는 건축행위를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는 위탁, 도급한 자, 위탁자, 도급한 자. 만약에 타인의 소유의 토지를 임차했다면 그 행위자 누굽니까? 임차인,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승계한 경우는 승계한 자가 한다. 4번과 5번이 너무 잘 나오는데 너무 잘 틀려요. 2개월 이내는요, 돈 내라고 부과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부과한 이후에 납부는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하면 돼요. 왜? 그때까지 돈 안 내면은 사용승인 안 떨어지거든요. 그거 주의하시고요. 원칙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예외, 물납, 토지 등의 물납입니다. 6번, 만약에 돈 안 내요. 그러면 지방세배 등등 세금 걷듯이 거둘 수 있다. 그 얘기죠. 예.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물론 이제 점수가 높을수록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몇 개만 나온 겁니다. 위락시설은 2.1, 그 다음에 2종은 1.6, 그 다음에 1종은 1.3, 그러니까 1.3, 1종 곱하기 2, 뒤에 것만 1.6, 2종. 이렇게. 그 외에 무슨 1.4에 보면 종교시설, 문화 이런 것들, 1.3에 판매시설 같은 경우도 1.3, 숙박은 1.0, 의료는 0.9, 그 정도로. 이것은 지금까지 가장 높은 게 뭐냐 물어봤어요. 가장 높은 거 뭐죠? 위락. 그 외에 나온 적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문제화 시키다 보니까 내가 이제 몇 개만 적어 놓은 건데, 그래서 요 정도만큼만 알자. 청문, 국장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처분할 때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한다 그랬죠. 개시실. 다 같이 시작. 개시실. 뭐라고요? 개시실. 개가 뭐예요? 개발행위가 취소. 시행재정 취소. 실시계획인가 취소죠. 개시실. 자, 문제 풀면서 정리합니다. 자, 149 동그라미 하세요.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150번 보겠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맞는 겁니다. 1번,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1100인 상업지역이고 주상공이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550%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자, 용적률 최대 얼마까지입니까? 50%니까 1100의 50%는 550이죠? 예, 맞네요. 정답 1번. 2번,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대해서 기반시설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아니죠. 주기적으로. 그죠? 즉시가 아니고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그 주기적인 매월이든지 분기별이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주기적으로지 즉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3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변경, 명칭을 만들 때 또는 변경할 때 전부 다 심의 거치죠. 그죠? 예. 심의를 거쳐야 된다. 아니한다. 틀렸죠. 4번, 특광, 특시, 특도시장 군수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곤란해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무조건 어디에서만? 주상공이죠. 계획관리는 아니죠. 주상공. 5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기준. 국장, 특광 등등 조례가 아니죠. 예. 기준, 국장. 자, 15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등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중복이 안 됩니다. 2번, 녹지와 폐기물 처리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맞죠? 그죠? 예, 정답 2번. 3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3번은 맞는데. 예? 그러니까 뒤에 게 물납이라고요.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를 납부, 이게 물납이라고요. 3번도 맞는 겁니다. 근데 조금 애매한 것이 여기 현금과 또 뭐가 있습니까? 신용카드, 직불카드. 솔직히 이것까지 더 들어가야 정확한 겁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도 보면은 3번을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근데 현금도 되고 신용카드도 되고 직불카드도 되고 다 되거든요. 그걸로 본다면 굳이 따지면은 틀린 거지만 참 애매하게 만들었는데 지문을. 이건 정답 몇 번 되겠죠? 여기가? 아, 틀렸네. 그럼 정답 2번에 2번. 정답 2번이고요. 3번을요, 참 애매하지만 하여튼간에 현금이지만 직불카드하고 모두 있다고요? 신용카드 들어있다는 것까지만 알아두시되, 자, 그러니까 답이 2번도 맞고 3번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문제 나왔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지 3번은 아니에요. 이거 문제를 봐서는. 왜? 현금도 있고 모두 있고 신용카드도 되잖아요. 직불 카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되는데 만약에 이 지문이 2번 지문이 없다면은 또 3번도 맞다고 얘기해요. 참 애매하게 냈어 문제를. 해설 틀려요? 네. 그 결국은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이 저자는 3번을 정답을 해놓고 2번을 요거 대신에 아마 대학을 집어넣으려 했던 것 같아. 근데 하다 보니까 152번 문제 설명을 한 거예요. 152번. 그런가요? 하여튼 간에 만약에 2번이 대학은 하면 틀리겠지. 그죠? 이렇게 틀리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걸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실수한 것 같아 보니까. 하지만 자, 2번 틀렸죠. 그죠? 2번은 맞는 거죠. 맞는 거고요. 3번은 50%는 맞지만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까지 다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애매하게 시험이 안 나옵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자, 저를 봅니다. 이것이 3년, 4년 전에는요, 이게 3번이 맞는 거였어요. 이것이 그때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없었어요. 여기 없었다가 개정되면서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개정되기 전 지문이에요. 왜 한동안에 여러분들 왜 현금, 왜 공공 행정기관에서는 왜 너희들은 카드 된다는 거 너희들은 왜 실질적으로 왜 카드 안 받아?
그래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금도 되고 신용카드도 되고 다 되는 것이죠. 근데 어찌 보면은 또 직불 카드도 말이 그렇지 그것도 현금이에요, 현금. 하여튼 좀 애매하지만 그냥 우리가 배운 대로 합시다. 원래대로 합시다. 자, 152번은 뭐 볼 거 없네. 다 몇 번? 대학. 15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대상 될 수 없는 것 1번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집중된 지역 용도 지역 등의 변경 용도 지역 등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해제 변경 해제 완화 맞죠? 2번 전전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100건이었으나 작년도 개발행위 건수가 150건. 자, 얘는 50%죠, 그죠? 50%. 그러니까 20% 이상에 해당되죠? 예, 그래 맞죠. 3번. 자, 주거지역에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변경된다. 야, 이게 참 이게 참 좋은 문제 내가 보니까. 자, 용도지역 등의 변경되어 완화. 근데 주거에서 자연환경은 요거는 강화시키는 거잖아, 강화. 그렇죠? 그거 틀린 겁니다. 야, 참 야비하다. 이게 반대로 자연환경에서 주거적 변경하면 맞아요. 누가 봐도 얘는 완화니까 완화. 그렇죠? 요거는 말 표현이 행위 제한을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참 좋은 문제인데 조금은 야비하네, 그죠? 하여튼 3번. 4번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5%인 시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5%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25%인 지역 20% 딱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20% 이상이니까. 계획관리 지역에서 중공업 도시 외에서 도시적 얘는 완화 맞죠, 그죠? 예, 정답 3번 틀렸고 다 맞죠. 그러니까 3번은 강화고 5번은 완화예요, 완화. 154 개발시설 부담구역 설명 중 옳은 것은 맞는 겁니다. 1번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얘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죠. 틀렸죠. 2번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맞죠? 네.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 없이 틀렸죠. 주민의 의견 듣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맞아요. 그죠? 하지만 여기서는 아니죠. 듣고 심의 거쳐 지정되면 고시하는 것이죠.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적정 면적이 최소 얼마? 30만이 아니고 10만 틀렸죠. 5번 특광, 특시, 특도, 시행군수는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후에 지정합니까? 아니죠.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수립하죠. 앞뒤가 바뀌었죠. 자, 155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안에서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 및 산정 기준 대하여 틀린 것은 자, 2번 기반 시설 부담 구역에서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 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다. 맞죠? 2번 납부 의무자는 건축 허가를 받고 2개월 이내에 아니 틀렸죠. 부가권자가 2개월 내에 부과하고 납부는 부과받고 사용 승인 신청할 때까지 납부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답은 보면 우리가 참 배운 데 있다는 겁니다, 다들. 3번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 행위가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전부 다가 아니고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요것도 틀리게 나옵니다. 그리고요 4번과 5번은 기본서에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요즘 알고 아시겠죠? 이거는 문제를 문제화시키기 위해 넣어놓은 겁니다. 틀리게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넘어갈게요. 그냥 1번, 2번, 3번 위주로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세요. 156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산정에 사용되는 건축물별 유발개수 높은 것부터 나열한 것은, 그렇죠? 먼저 이종근생 얼마? 1.6. 일종은 1.3. 일종 옆에 뭐 있었죠? 판매시설. 그러니까 얼마죠? 판매시설 1.3. 종교시설은 그 위에 1.4. 종교시설 문화재 집회 나오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맨 위에 위락시설 얼마? 2.1. 그 다음에 1종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1.6은 2종. 1.3은 1종하고 판매. 1.4는 종교시설하고 문화재 집회까지만. 그 정도만. 답 3번이네, 그죠? 예. 157.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개수가 다음 중 가장 높은 것. 일종근생 1.3. 공동단독 전부 다 0.7, 0.7. 의료는 0.9. 왜? 의료시설 갑자기 쓰러졌어요. 어디 불러? 11999. 그래서 0.9요. 0.9. 숙박은 1.0입니다. 1.0. 저는 옛날에 외울 때 제가 나만의 외우는 방법이 있었어요. 나만의 외우는 방법이. 왜냐면 저는 전국적 강의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숙박실 많이 이용해요. 혼자. 그래서 1.01. 나 그래였어. 옛날에 외울 때 혼자. 절대 둘이 아니야. 혼자. 예? 근데 이제 요약집에 있는 거 정도만 알자 그래서 노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책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지 못하고 문제화 되어 있는 요것만큼만 알자 그 말이에요. 요것만큼만. 여러분들 그러면 하는 김에 자, 요약집. 잠깐만. 요약집. 그래서 자, 2.1 뭐라고요? 위락. 그러니까 1.9 빼서 그냥 1.6 2종. 1.4는 종교하고 문화 집회까지만. 그 다음에 1.3은 일종하고 판매. 숙박은 혼자 가요? 1.0. 의료시설 쓰러져요? 0011999 0.9. 그 다음에 단독 공동 0.7. 그 정도면 하면 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보칙 벌칙 보겠습니다.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몇 개만 볼게요. 몇 개만. 158번. 실효나 해제 사유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이 책은 참 좋아하는 것이 참 하여튼 맞는 것끼리 엮인 거 이게 아니라 꼭 몇 개 이렇게 참 골라라. 참 이런 문제가 많아요. 요거 끝나면 이제 시험 볼 텐데 우리가 여기 이제 문제집에는 문제를 좀 많이 활용했어요. 여러분들 좀 용기를 주기 위해서. 몇 개, 이거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자, 보자마자 이제 멘붕 올 겁니다. 시끄러워요. 자, 기억. 시가와 조정구역의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실효가 되겠죠? 물론 끝나는 다음날이지만 일단은 그 자체는 실효 사유가 맞죠? 니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실부터 3년, 그죠? 틀렸죠, 5년. 5년 틀렸죠.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죠. 틀렸고요. 디귿.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자, 해제는 10년이 아니고 몇 년? 20년. 틀렸고요. 리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구실부터 1년 내에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맞죠? 정답은 기억하고 리을 두 개죠. 159. 주민의 의견 청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않는 것. 골치 아프죠? 예. 기억. 시범도시는 뭐 우리 공부하지 않는데 과거에 시범도시가 국토법에 들어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시범도시도 국장이 시행하거든요. 당연히 얘도 주민의 의견 청취가 반드시 요구가 되는데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계획은 협수공 끝. 없죠, 그죠? 그래서 니은 없고요. 디귿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있죠, 그죠? 의견 듣고 심의 거치잖아요. 도시군관리계획도 기, 주 있고요. 도시군기본계획은 기, 공청할 때 주민 의견 듣고요, 그죠? 비읍 개발밀관리구역도 없죠, 그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하고 비읍, 니은 비읍 두 개 넘깁니다. 160번 X, 161번 X 두 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 60번과 61번은 하지 마세요. 아예 풀지 마세요. 안 해도 다른 데 다 들어있습니다. 162번 토지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았을 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손실보상 하면은요, 그냥 우리 배운 거 하세요. 배운 거. 남의 토지, 타인 토지 출입할 때 딱 떠올리면 돼. 그냥 그거 외에는 없어요. 몇 번입니까? 2번 끝. 아시겠죠? 협재 이행할 때 거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찾으면 돼. 그냥 넘깁니다. 163번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개시실 찾아봐요. 개, 미음, 시, 니은, 실, 리을, 니은, 리을, 미음, 깨시실 됐죠? 깨시실. 정답 3개. 여러분들 무조건 3개라고 답 3개 아닙니다. 다른 책 보니까요, 딱 2개만 있더라고. 2개. 그런 책 있어요. 문제 보니까 3개 중에 2개만 딱 넣어놓고 답 2개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봐야 됩니다. 깨시실. 164 벌금의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요약지 보다 보면 중간중간 있어요. 1번 도시군관리계획에 결정 없이 설치했다. 2년 2천. 기억납니까? 2년 2천. 좀 난다 그래 봐요. (26페이지) 요약집 26페이지 있습니다. 메뉴에 쌍가로 3번 있죠? 이를 딴 데 가면 예 그럽니다. 그 다음에 2번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똑같죠? 2년 2천. 근데 수용하긴 했는데 허가 안 받고 했어. 그러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3번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 저를 봐요.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 위반은 3년 3천이죠. 맞잖아요. 허가 안 받고 했다면은, 이는 봐요.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착수하지 아니한 자, 이거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착수해야 되는 거야. 그죠? 착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아니에요. 개발행위를 했다면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에 착수한 자 3년 3천입니다. 착수하지 않은 자, 이건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예. 답 3번 있죠. 4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 경감을 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 제출, 이는 3년 비용 세배입니다. 그러니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설치 비용의 최대 3배 이하까지 부과합니다. 그래서 3년 해놓고, 비용 3배. 기본서에 있어요. 기본서 있는데. 5번 지구단위 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 이것도 2년 2천 이미 다 했어요.
요약집 43페이지. 43페이지. 쌍가로 7번에 동그라미 1번 있죠? 있죠? 네. 위반하면 얼마라고요? 2년 2천. 그러니까 우리가 1번, 2번, 3번, 5번 4개 지문은 공부한 것들이고 4번만 안 한 거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4번을 몰라도 1, 2, 3, 5만 알고 있어도 답은 푼다 그 얘기예요. 푼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165. 징역이나 벌금. 징역이나 벌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것. 저를 보세요. 그러면 몇 년, 몇 천, 요거가 아닌 것. 뭐죠? 그러면 과태료. 그죠? 과태료. 과태료가 들어있는 게 답이에요. 먼저 1번.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한 행위한 자 배웠잖아요. 3년 3천. 시가와. (22페이지) (22페이지) 맨 밑에 비읍 허가 위반 3년 3천. 그죠? 예, 나오죠. 그 다음에 2번 똑같네. 여기 앞에 있는 문제랑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면탈 경감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한 자 3년 3배 비용이. 그죠? 만약에 나 몰라 그럼 이거 넘어가요. 3번 허가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령하거나 사용한 자 1천만 원의 과태료. 정답 3번. 그래서 우리가 5개 다 몰라도 3개, 한 3개 이상 말아도 풀어요, 풀기는. 그 다음에 4번 도시군 관리 계획에 결정 없이 기반 시설 설치한 자 2년 2천.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 똑같이 해도 2년 2천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다 배웠던 것들입니다. 어디 있는가 한번 체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6페이지 요약집 16페이지 폈습니까? 쌍가루 4번 요약집 16페이지 쌍가루 4번에 1 나오죠? 2년 2천. 그래서 막상 해보면은 할만합니다. 하니까 여기는 문제 나오는 정도만 이해하면은 시험장 가서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국토법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약속한 대로 좀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하지 못했던 문제 풀고 정리하고 또 다음 주부터는 도시개발법 하도록 하겠습니다.